나병이와 최만월의 충격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나병이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이 악귀에서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 등장하는 장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끔찍한 연매의식을 행한 최만월과 염해상의 할머니 나병이가 모녀관계라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구강모가 남겨놓은 수첩을 보면 최만월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만월은 1914년생이었습니다. 목단이가 연매의식에 희생된 해가 1958년이니까 당시 최만월의 나이가 45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무속인의 혼인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바가 없지만 시대상을 생각하면 충분히 아이가 있을 나이였습니다. 염해상의 할머니 나병이의 인물 소개를 보면 정축년 소띠 86세라고 되어 있어요. 정축년에 태어났다고 해서 연도를 찾아봤더니 1937년이더라고요. 1937년에 최만월은 24살이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기에 딱 적절한 나이였는데요. 그렇게 보면 나병이가 최만월의 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만월이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보기는 힘든 나이이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일은 나병의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병이는 최만월의 태자귀를 이어받아서 중형캐피탈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나병이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단서를 염해상의 추억 회상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어린 염해상은 아버지와 캐치볼을 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지금의 염해상을 꼭 닮았더라고요. 염해상과 염해상의 아버지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염해상의 엄마는 그 모습을 뭔가 묘한 표정을 보고 있었어요. 이때 염해상의 엄마는 이미 남편이 죽을 것을 직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염해상의 엄마는 예전부터 나병이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강모 교수를 통해 5개의 금줄을 구해놓았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나병이가 무속적으로 안 좋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남편의 목숨을 앗아갈 거라는 사실까지는 모르고 있었겠죠. 하지만 남편이 죽고 나자 모든 일이 나병이가 부리는 태자귀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장례식이 치러지는 동안 태자귀의 기운을 받은 5개의 물건을 훔쳐 염해상과 달아나기 시작했던 거죠. 나병이는 최만월의 유산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태자귀의 5가지 물건을 가지고 태자귀를 완벽하게 조종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염해상의 엄마가 그것들을 가지고 도망가는 바람에 태자귀의 억제가 풀린 거죠. 하지만 염해상의 엄마는 태자귀의 물건들을 모두 봉인하는 것에 실패했고 그렇게 머리를 푼 귀신이 세상에 풀려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나병이가 집에 틀어박힌 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염해상이 나병이를 찾아갔을 때 집에 많은 수의 경호원과 CCTV가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나병이의 방에 모든 CCTV를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까지 설치해놨습니다. 나병이는 태자귀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를 해코지할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자귀가 찾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삼엄한 경비태세를 갖추고 집안에 틀어박혀버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염해상이 태자귀의 물건을 들고 찾아온 거죠. 김치원에게 염해상의 뒤를 파보라고 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던 것 같습니다. 염해상이 태자귀를 달고 온다면 자기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거겠죠. 염해상의 태자귀의 정체를 더욱 깊이 알아갈수록 자기 목숨이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나병이가 염해상의 조사를 방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고편에 김치원이 이용세를 만나서 승진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정보를 주겠다는 제안을 했잖아요. 그게 그런 목적을 위한 거래 같습니다. 이용세한테 승진을 미끼로 던져서 염해상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다음 이야기가 더욱더 궁금해지네요. 여기까지 리뷰소녀였고요. 구독 꾹 해주실 거죠?